네, 날씨만큼이나 우리 여의도 이사당 주변도 후끈후끈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노정 갈등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오늘도 예고하고 있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바로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많이 참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박 의원님. 한 총리가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한 데 이어서 그럼 무식한 질문 하는 분이 없었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시던데 자, 한 총리가 작정하고 그런 말 하셨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욱해서 그런 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질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거친 표현이죠. 그리고 원래 스타일도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고 이제 의원들이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건 건강상 문제가 없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맞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본인도 이제 마실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그게 또 무식한 얘기다라고 하니까 듣는 뭐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렇게 좀 한덕수 총리답지 않게 좀 직설적이고 거친 답변이 나온 배경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방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거칠게 좀 공격을 좀 하면서 뭐 심지어 뭐 일본 총리 같다는 둥 또 IAEA 또 대변인 같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본 총리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총리로서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대응 답변으로 그런 무식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계속 체크해야 될 것은 알프스로 처리되고 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됐을 때 결국 이제 태평양에 돌아서 4, 5년 이제 우리나라 해역으로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이제 수산물이라든지 우리나라 해역의 각종 어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마실 수 있냐 안 마실 수 있냐 이 자체가 얼마나 좀 졸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런 어떤 질문보다는 좀 더 좀 과학적이고 국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 어제 대정부 질의 직접 하시던데 지금 정부가 전 정부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더 잘 살피고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 주장하시던데 물론 근거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 관련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어떤 상황관계를 좀 파악해 보면 2011년 3월 달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그 냉각기가 파손돼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알프스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2018년도에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TF 조직이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 TF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각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TF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좀 가동 중에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기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포인트라 해서 지금 이제 방사능을 원근에서 체크하는 게 한 92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당시에 강경화 장관 또 2021년도에 정의용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도 IAEA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뭐 하면은 뭐 조건을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당시에 이제 2021년 4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방류 결정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제 제소까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 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냐? 예. 없죠.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이제 꼼꼼히 체크를 좀 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입장을 표변해서 예. 국민을 과도하게 좀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 부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얘기했는데 조건이 붙어 있었다. 예. 맞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조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투명하고 투명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을 등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찰단 갔다 왔지만 사실상 시찰단이 뭘 보고 왔는지도 제대로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건 부분 언급하지 않으셨고 또 정의용 실장의 그 당시 발언은 개인 입장이었고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방금 옹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방류는 안 된다. 예. 방류를 할 경우에 국제해양심판원 등의 제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 이런 예. 것들을 검토해라. 이게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TF에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는 의견도 실려 있었지만 그건 정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보고서에 실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또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마치 같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면서 별 문제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사실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분들이 더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 뭐 생명,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의 어떤 안전성 이런 예. 것들 위주로 철저히 좀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 의원님 그렇다면은 뭐 지금 괴담 퍼뜨려서 국민 불안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괴담이라고 말씀하시려면 예. 이야기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틀렸다 이걸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뭐 근거나 수치를 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오히려 저희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IAEA 기구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 또 얘기하시는데 예. 아시다시피 IAEA는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배출됐을 때 생태계의 안전이라든지 인체의 안전 이걸 따지는 기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IAEA의 보고서에 뭐 따르면 된다.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나 그것과 위배되는 얘기는 괴담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죠. IAEA는 국제 핵 에너지 기구로서 원전 그리고 방사능 관련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가장 전문가가 국제적으로 모여 있는 빈에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라든지 이란에 핵 사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방사능 어떤 사고 났을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그 피해 관련된 어떤 영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평가라는 예. 그야말로 이 분야의 어떻게 보면 최고 어떤 권위 기관이고 그리고 이 기관은 유엔의 어떤 직속해서 굉장히 많은 예. 국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 IAEA에서 또 NPT 체제를 좀 관리를 하죠. 그래서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면 많은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다 IAEA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괴담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일단 알프스가 이제 작동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 결국은 이제 못 걸러내는 게 이제 삼중수소인데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삼중수소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염려를 해서 이 삼중수소가 뭐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냐는 둥 그리고 이게 누적됐을 때 뭐 어떤 피해가 뭐 있다는 둥 굉장히 많은 어떤 수산물 업자들이나 관련된 예.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에게 많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삼중수소는 글자 그대로 무거운 수소이고 약한 베타 에너지가 있는 반감기 12.3년에 사실은 자연에도 예. 많이 있는 예. 그런 어떤 원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평양을 돌아서서 예. 이렇게 오면은 희석이 되면은 극히 사실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게 극히 미미하다는 게 과학계, 의학계의
거의 뭐 확고한 어떤 정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럼 IAEA 말고 우리가 개별 국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느냐? 예. 저희들도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방류를 막고 싶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개별 국가가 막기는 사실상 어렵고 결국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것은 IAEA를 통한 철저한 이런 어떤 알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 그런 것을 검증하고 감독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IAEA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나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IAEA가 국제 기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 분야는 이제 핵시설의 안전 뭐 이런 부분이고 NPT 체제 운영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으로 방사능이 배출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문 분야는 아니죠. 예. 그리고 IAEA의 경우에 그 운영 경비가 많은 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예. IAEA의 말만 듣고 뭘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도 있는 기구에게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괴담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요구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삼중수소나 이런 부분만 얘기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요오드 131 관련돼서는 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요오드 129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사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오드 129가 있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각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 좀 다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IAEA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 일본하고 그렇게 친하다면서요. 그럼 좀 얘기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박주민 의원 정도 네.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시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그 킨스라고 원자력 예. 그 안전원에서 파견한 전문가 한 사람이 IAEA 그룹에 소속돼서 계속해서 지금 도쿄 전력과 더불어 알프스가 제대로 가동 중인지 보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이제 그 승인하에 이번에 이제 시찰단이 갔지 않습니까? 예. 시찰단 통해서 얻은 게 뭐냐고 자꾸 이제 비판하는데 시찰단을 통해서 IAEA가 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자료도 예. 단장인 유국희 단장이 요구를 해서 조만간에 받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이제 그 자료를 얻게 되고 예.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노력은 이게 30년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당연히 정부에서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건 거죠.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한 정도의 수준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한덕수 총리 자체의 어제 발언만 봐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의 질문을 굉장히 폄훼하면서 무식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건지 불안을 잠재우자는 건지 아니면 설득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예. 그냥 무조건 싸우겠다. 무조건 예.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화와 설득 무조건 싸우겠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오늘 뭐 교육사회 분야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후에 또 할 거죠? 자, 홍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노동 탄압이 노동 갈등을 촉발했다. 지금 뭐 대화와 설득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노동 탄압이 정말 노정 갈등 촉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노동을 탄압하고 있다. 저는 이 말에는 좀 절대 좀 동의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굳이 말한다면 어떤 법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예. 윤석열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자업을 하도록 예. 근로기준법을 바꾼다든지 또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 노총 지금 이제
그 노조 가입률이 지금 한 14%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차라리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개별적인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어떤 양대 노총이 가입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저는 이제 형평성상에서 더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일부 노동계에서 좀 불만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노동 어떤 재정의 어떤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것이라든지 또 지금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 시위를 누가 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야간 시위라든지 또 교통을 좀 통행을 지금 막는 도로를 점거하는 이런 시위라든지 또 과도하게 어떤 경찰이라든지 이런 물리직 이런 어떤 행사라는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지금 불만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호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것까지도 과거의 어떤 관행대로 저는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노동계 이슈가 갑자기 굉장히 과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격해진 게 아니고 그동안 법을 위반한 그런 어떤 사례를 사실은 다 눈을 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좀 노동 탄압한다 이런 어떤 일부의 어떤 프레임 어떤 시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합법 불법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나 시위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어요. 정말 좀 답답한데요. 그 집회 시위 관련돼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불법 집회라고 일컬어지는 게 집시법상 보면요.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집회, 미신고 집회, 신고는 했는데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 신고 범위 일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하지 말라고 금지 통고를 한 집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불법 집회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회나 시위가 워낙 중요한 기본권이자 표현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든 불법 집회 유형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경찰력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켜봤을 때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해서 사회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해질 때 그때서야 경찰력을 동원하라고 대법원 판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한두 개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십수년간 축적된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뭐 의원님들 그다음에 경찰 다 불법이면 무조건 해산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 또 기본권을 헌법에다 보장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것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싹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집회 시위에 대한 관리를 유연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뭐 변화된 태도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법원 판례나 헌법과도 어긋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 탄압이다. 과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를 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조금 높아지거나 달라져서 그러진 않을까요? 과거에 그러면 야간 집회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냐라고 저희가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용해인 의원실도 그렇고 경찰 쪽에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집계된 통계 자체가 없어요. 문제가 많았다면 관리하고 통계를 가졌겠죠. 경찰 입장에서도 특별히 문제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그런 게 문제죠. 오히려. 두 분 토론 여기서 잠시 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